네, 됐습니다. 시즌 2.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BS 토목달 리딩 강의 담당하고 있는 저는 김정훈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그 EBS 토목달 토에특 시즌 2 저희가 이제 5회 강의를 하는 날이죠. 5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제 5회 하니까 여러분들 토익에 오해가 있으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그 오해를 오늘 좀 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도 오해를 풀고 특히 오늘 Part 6를 저희가 이제 다룰 건데요. 그 부분도 오해를 풀고 가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자, 먼저 문제풀이 여러분들 하셔야겠는데요. 자, 꼼꼼하게 잘 풀이하시고 그 다음에 저는 다시 돌아와서 해설 강의로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I'll be right back. 토에특 RC. 자, 여러분들 문제 푸시느라고 고생들 하셨고요. 자, 일단 오늘 그 문제에 대한 해설을 여러분들 저랑 같이 이제 하셔야 되는데, 해설하기 전에 학생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제 토익에 익숙치 않고 특히 이제 Part 6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좀 생소한 그런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문제풀이법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위쪽에 지금 이제 화면이 이제 떠 있을 텐데, 그 부분을 함께 보시면서 Part 6의 문제는 어떻게 풀이를 해나가야 되는지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한 3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자,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Part 6는 일단 단문이 아니라 지문이에요. 그래서 긴 지문이 나오고 거기에 빈칸이 이제 4개 이제 등장을 하는 것이죠. 자, 하나의 문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3개는 Part 5하고 똑같습니다. 자, 구조, 문법, 어휘의 영역에서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런데 이제 살짝 거기서 다른 점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1번의 이야기인데요. Part 5와 같이 이 3가지 유형이 주로 출제가 되지만 빈칸을 포함하고 있는 하나의 문장만으로는 정답을 낼 수 없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굉장히 궁금하시죠? 그래서 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he's 다음에 blank가 있죠. 빈칸이 있고 now가 있는데요. 주어진 선택지를 보니까 모두가 형용사예요. 빈칸은 비동사의 이하 자리이기 때문에 보어가 와야 되고 보어 자리에는 얼마든지 품사가 형용사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요거는 지금 어휘 문제인데요. 4가지를 집어넣어 봐도 다 말이 되죠. 그녀가 지금 현재 행복할 수도 있고 슬플 수도 있고 화가 나 있을 수도 있고 nervous라고 하는 단어는 긴장한 상태를 나타내니까 그녀의 심리 상태는 요 4가지 모두가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Part 6에서는 이런 식의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을 찾을 수가 결국은 없지요. 요 문장 하나만으로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 Part 6의 문제풀이를 할 때는 5와 어떤 점이 다르냐면 앞문장의 내용을 고려하셔야 되는 그런 문제가 출제된다는 점을 먼저 강조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충분히 공감이 되셨죠? Jane's younger brother, 제인의 그 남동생인 Johnny was hospitalized 이렇게 돼 있어요. 입원했다 이런 얘기고요. 어젯밤에
자, 그리고 이유가 나와 있네요. 자, due to는 수거로 때문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car accident는 자동차 사고죠. 그러니까 차 사고가 났기 때문에 입원을 했어요. So. 자, so라고 하는 단어는 인과 관계를 연결하니까 원인과 결과겠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땠어요? 그 결과로 나타나는 그녀의 심리 상태를 찾으라는 겁니다. 동생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행복하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자, 그다음에 화가 났다 혹은 긴장했다가 아니고 요거는 동생이 병원에 입원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서는 슬프다가 가장 적절할 거예요. 그래서 자, 요것이 바로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런 핵심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빈칸을 포함한 문장 하나만으로는 답을 낼 수 없는 경우가 part 6에는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전, 후 문장을 단서로 해서 문제풀이를 하셔야 된다. 어법에서도 마찬가지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part 6의 특징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몰아서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part 6만의 고유한 그런 문제 유형이 하나가 있죠. 자, 그게 뭐냐면 수능을 치르신 학생들은 되게 잘 아실 거예요. 빈칸 추론이라 그래가지고 빈칸을 주고 빈칸에 어떤 문장이 들어가는 게 옳으냐라고 해서 문장을 4개를 주죠. 자, 문맥상 가장 적절한 문장을 집어넣으세요라고 하는 유형이 출제가 하나가 되는데 기존에 이제 part 6 같은 경우에는 요 유형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빈칸을 포함하거나 빈칸의 앞뒷 문장만 읽으면 충분히 답을 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체 지문을 다 꼼꼼하게 읽을 필요가 없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런데 자, 지금 신토익의 part 6에는 빈칸 추론의 유형이 새로 등장했기 때문에 빈칸 추론의 유형이 나오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지문의 내용을 하나도 놓치시면 안 되고 꼼꼼하게 다 읽으셔야 돼요. 결국은 시간 투자가 예전보다 조금 더 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시기를 바라고요. 자, 세 번째는 이제 마킹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마킹은 여러분들이 한 문제 풀고 하나 마킹하고 한 문제 풀고 하나 마킹하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요거는 한 문제씩 마킹하는 것보다 마지막에 몰아서 마킹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part 6의 문제풀이 비법 여러분께 좀 설명을 좀 해드렸고요. 원래 계획은 저희가 8문항을 푸는 것이 계획이었는데 오늘은 앞쪽에 part 6에 대한 소개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법까지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느라 시간이 좀 소요됐기 때문에 자, 오늘은 여러분과 지문을 하나 그러니까 4문항만 좀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여러분들이 풀어보신 문제에 대한 해설 지금부터 시작해 볼 텐데요. 자, 문제가 이렇게 이제 주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빈칸이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빈칸에 여러분들 덤비시면 안 되죠. 아직 빈칸 추론 문제가 등장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쪽의 내용들도 좀 꼼꼼하게 좀 읽어 주셔야겠어요. 자, 보니까 제시문을 보니까 이메일이에요. 자, 이메일은 part 6에서 가장 자주 다루는 그런 유형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to는 당연히 수신자고요. from은 발신자가 되겠습니다. 같은 회사인지는 한번 좀 확인을 한번 해보실래요? 같은 회사가 아니죠. 날짜는 9월 4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 이메일의 주제는 flex time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flexible이라고 하면 융통성이 있는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유연 근로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뭐 40시간을 일하기로 계약이 돼 있으면 하루에 10시간을 하고 예를 들어 하루에 20시간을 하고 이틀을 하고 나머지는 다 쉬어도 되는 이런 걸 우리가 유연 근무제라고 하죠. 요 프로그램이 주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라저스 씨한테 이 내용을 주제로 해서 그 이메일을 보냈는데 자, 첫 번째 문장은 가주어와 진주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it은 가짜고요. to 이하가 진짜 주어죠. 나의 기쁨이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가 기쁨이었어요? 이게 주어가 되겠습니다. 자, 당신이 어떻게 했죠? 연설했어요. 어디에서요? 자, 요곳에서 연설을 했는데요. 언제 했습니까? 지난주에 연설을 했습니다. 자, 시점이 지난주고요. 지난주에 연설하는 것을 들었던 거에 참 기뻤어요.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내용으로 가시면 제가 흥미가 있었는데요. 어디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당신의 발언입니다. 커멘트에 관심이 있었는데 자, 커멘트의 주제는 뭐예요? on이라고 하는 단어는 해석이 여러분들 깔끔하게 안 되시면 항상 뭘로 해보세요? 자, about로 해석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무조건 위에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자, 뭐에 관한 커멘트입니까? 자, flex time 프로그램이에요. 자, 그리고 flex time 프로그램은 어떤 거죠? You
instituted. 자, institute는 제정하다의 뜻이니까 자, 당신의 회사에서 당신이 만들었던 자, 그런 유연 근로제 프로그램에 관한 당신의 언급에 내가 관심이 있었다라고 해서 이 사람의 연설에 대한 관심을 표명한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빈칸이 나오는 거거든요. 자, 빈칸의 선택지를 보니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품사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서로 같지 않습니다. 자, 그럼 빈칸에 어떤 품사가 들어가야 될지를 여러분들 결정을 하셔야겠죠? 자, involve는 당연히 포함, 연루시키다의 타동사이고요. 자, B번과 C번은 동사가 아니며 A번과 D번은 동사일 수 있는데 D번은 또 동사도 되고 분사도 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구조 및 어형의 관점에서 품사가 같지 않기 때문에 접근을 해봤어요. 자, 그랬더니 이 자리는 어때요? 대시 나와 있죠? that은 접속사입니다. 그리고 mention은 타동사죠. 두 가지를 조합하면 이하의 절은 목적어절이 돼야 되는 것인데 목적어절의 주어는 지금 프로그램으로 보이지만 동사가 보이질 않습니다. 아래쪽에 나와 있는 that 이하는 앞쪽에 있는 hours를 수식하는 형용사절이기 때문에 잠시 머릿속에서 지우셔도 되겠어요. 따라서 that 이하의 구성은 반드시 주어 동사가 돼야 된다라고 하면 이 자리에는 동사가 들어가는 것이 옳죠. 따라서 여러분들 지금 B번과 C번은 완전 소거하셔야 되고요. D번은 절반을 소거해 내셔야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뭡니까? 이제는 구조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자리에 동사 자리인데 A, D가 둘 다 동사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이것은 무슨 유형이다? 어법 유형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동사의 어법 유형은 어떻게 문제풀이를 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수태 시제를 따져봐라 라고 했는데 숫자는 따져봐도 의미가 없어요. 왜 의미가 없냐면 자, 지금 3인칭 단수의 주어가 왔는데 현재형이 왔을 때는 S가 붙지만 나머지 동사 형태는 다 똑같은 꼴을 가지잖아요. 자, 그래서 지울 게 없습니다. 자, 태로 가도 BPP가 수동태고 나머지는 다 능동인데 네 개 다, 자, 이 주어진 선택지는 두 개 다 능동이에요. BPP가 아니니까. 자, 그러면 결국은 뭐다? 어법 중에서도 논점이 시제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뭐뭐 하는 것을 포함했었는지 과거에 아니면 앞으로 포함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셔야 되는데 자, 그 결정은 어떻게 내리시겠습니까? 정황이라는 게 있죠. 앞쪽의 내용들을 쭉 판단해 보시면 연설을 들은 것도 과거고 이 플렉스 시스템이 그 플렉스 타임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실행되는 시점도 과거예요. 이거는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떠어떠한 내용을 포함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끝. 그 프로그램이 직원들로 하여금 어떤 시간이라도 어떤 시간이에요? 그들이 원하는 시간이에요. So long as는 뭐뭐 하는 한이라고 하는 수거 접속사니까 자, 그들이 투입하고자 해요. 그죠? In a full weekday. 그래서 일주일에 그들이 투입하고자 하는 한 그들이 원했던 그런 시간인데 이 시간 원했던 시점도 과거잖아요. 이 시간을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앞으로 포함하는 게 아니고요. 자, 포함을 하고 있었다라고 언급을 과거에 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충분하시죠? 자, 이 정도면 근거가 충분해졌으니까 정답은 여러분들 1번의 D로 자, 결정을 하시는 것이 옳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첫 번째 문제를 풀이해 봤는데 Part 5보다 어떻습니까? 복잡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Part 6가 Part 5보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속상해 하시거나 불안해 하실 이유는 전혀 없어요. 대단히 자연스러운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1번 문제는 여기서 해설을 마무리하고요. 자,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의 내용을 보니까 플렉스 타임 프로그램에 대한 연설을 들었고 관심이 있고 그 프로그램의 내용은 어떠어떠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내용까지가 나와 있었는데 두 번째 문제는 빈칸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빈칸 추론 문제인가요? 보니까 빈칸 추론 문제가 아니에요. 이 녀석은. 맞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바로 요게 빈칸 추론 문제가 아니니까 바로 문제풀이로 여러분들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선택지 A, B, C, D는 어때요? 자, 품사가 서로 모두 같고 의미가 다릅니다. 자, 이것은 어떤 유형이죠? 자, 이것은 어휘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4개의 단어의 뜻 전부 다 옆에다 써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모를 만한 아주 어려운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면 4개 중에 뭐가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필요성부터 시작해서 선호도까지 4개의 선택지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시면 바로 문제풀이로 좀 들어가 볼까요?
자, 제가 놀랐는데요. 계속 얘기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의 실체에 대한 언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뭐에 의해서 놀랬나요? by 이하에 의해서 놀란 겁니다. How quickly, 얼마나 빠르게 라고 하는 부사가 성립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increased가 동사예요. 그 다음에 after, 자, 요거는 접속사, 주어 동사, 요거는 부사절. 그러면 이 자리 누구 자리예요? 주어 자리죠. 자, 그래서 얼마나 빨리 이 주어가 증진되었고 향상되었는지에 의해서 놀랬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뭐에 의해서? 그러니까 뭐 한 다음에 after는 시점이니까요. 자, 프로그램이 시작된 다음에 요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애가 막 올라갔대요. 얼마나 빠르게 올라갔는지에 의해서 내가 굉장히 놀랬다라고 하는 소감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무엇이 올라갔을까요? 라고 하면 주어진 선택지 중에는 B번밖에는 성립될 수가 없겠죠. 자, 그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난 다음에 생산성이 갑자기 얼마나 빠르게 올라갔는지 때문에 내가 굉장히 놀랐어요 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므로 2번의 문제는 B를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휘 유형 문제 한번 또 다뤄봤고요.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는 어떻습니까? 세 번째 문제는 자, 요게 이제 빈칸이 이제 들어있는데 자, 요거는 또 이제 빈칸 추론의 문제일까요? 아닐까요? 자, 보니까 빈칸 추론의 유형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문제풀이로 바로 들어가 보는데 일단 품사가 ABCD가 어떻습니까? 일단 품사 정리가 깔끔하게 여러분들 잘 됐으면 좋겠는데요. 자, 요렇게 됩니다. as if는 접속사죠. 자, 부사절을 형성하는 접속사고요. 상태의 의미를 가져서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이런 의미가 돼요. 자, 두 번째로 가시면 instead of는 전치사가 되겠습니다. 이건 대체 관계죠. 대신에 about는 여러분들 전치사와 부사로도 쓸 수 있는데 자, 전치사로는 학생들이 잘 알기 때문에 자, 부사로서만 강조를 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동의어로 approximately 라고 하는 단어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D번은 이제 당연히 동사인데 자, 전치사로도 쓸 수 있다라고 했죠? 이 단어는 앞쪽에서 한번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자, 오늘은 길게 가지는 않을게요. 자, 그래서 상태나 예시를 나타내서 마치 뭐뭐처럼 그 다음에 뭐 야구와 같은 스포츠라고 해서 예시를 나타낼 때도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어떤 품사가 들어가야 될지부터 결정을 한번 좀 해봅시다. 빈칸을 보니까 이 다음에 sounds라고 하는 사운드가 물론 명사일 수도 있지만 이시 주어로 사용됐기 때문에 이 자리는 동사 자리죠. sounds는 동사로 쓰였을 거예요. 자, 그런데 앞쪽에 그 사실, 생산성이 왕창 올랐다는 사실에 대해서 놀랬는데 자, 그것이 들렸다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들렸을까요? 자, 뒤쪽에 보니까 주어 동사가 있어요, 없어요? 자, 주어 동사가 성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요거는 뭘 지워야 돼요? 자, 일단 A번에 접속사는 소거하셔야 돼요. 의미 따지실 필요가 없어요. 의미를 따지면 헷갈려져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중에서 정답을 골라야 되는데 자, 해석을 해보니까 어때요? 나머지들은 다 전치사일 수 있는데 ideal method라고 하는 단서가 주어져 있어요. 자, for getting the most out of your employee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표현은 여러분께 좀 어려운 표현인데요. for 이하는 그런데 없어도 답을 내는데 지장은 없어요. 그래서 이상적인 그런 방법인 것처럼 들리더라. 이렇게 해야 문맥이 가장 잘 성립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자, 주어진 선택지 중에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B번을 정답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어요? 자, 이 문제는 그래서 1차적으로 구조 및 어형의 관점에서 접근하셔서 A번을 소거하고 자, 그 다음에 어휘적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서 D번에도 답을 쓰시면 돼요. 자, 그런데 무조건 의미만 따지시면 어때요? 얘도 뭐뭐처럼의 뜻이 있기 때문에 A번에다가 손을 대는 학생들이 있더란 말이죠. 손은요, 새우깡에만 대세요. 아이손, 어른손, 자꾸만 손이 갑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가기 전에 아까 전에 이제 해석을 완벽하게 안 해드렸는데 이 표현이 괜찮아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get the most out of 라고 하는 표현은 자, 토익에서 간간히 등장하는 높은 난이도의 수거 표현입니다. 최대한 이용하다, 활용하다예요. 자, 그래서 자, 당신네 직원들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이상적인 방법처럼 들렸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그 빈칸 추론 문제가 나오기 전까지 꼼꼼하게 이제 내용 파악을 다 하고 오셨는데 마지막에 이제 빈칸 추론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빈칸 추론 문제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방법을 여기서 알려드리면
빈칸 추론 문제는 마지막에 이렇게 마침표가 붙어 있어요. 요 작은 단서 하나로도 이 문제가 빈칸 추론 문제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도 드렸으니까 활용을 잘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러면 이 자리에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자, 빈칸 추론 문제는 앞문장만 가지고 답을 못 내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래서 뒷문장도 여러분들 읽어보셔야 되는데 앞에까지는 자기 느낌이에요. 이 사람이 그 연설을 듣고 그 내용에 있어서 어떤 점 때문에 굉장히 놀랐고 와 되게 좋았다라고 하는 내용이었고요. 뒷부분은 뭐였습니까? Do you have some time? 시간 좀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시간입니까? Speak to me. 나에게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자, 당신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In detail은 세부적으로 해요. 자세하게 당신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나한테 얘기해 줄 수 있는 시간이 좀 있나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 회사에 와서 연설 좀 해달라라고 하는 제안 부분이 마지막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간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 게 좋겠어요? 그래요. Part 6의 빈칸 추론에서는요. 빈칸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될지가 명확하게 짚히는 경우가 한 가지가 있고요. 뭐가 들어갈지 잘 안 짚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짚히는 경우는 머릿속으로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정답을 선택지 중에서 고르시면 되고요. 안 짚혀지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 선택지를 읽어가시면서 오답을 소거하시면 돼요. 자, A번부터 한번 좀 읽어볼까요? 만약에 안 짚히신다면 I wonder, 나는 궁금합니다. 뭐가 궁금하죠? 뭐뭐를 궁금해하다죠? 자, 요 if에는 여러분들 별표 드릴게요. if는 평상시에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로 라면의 뜻이죠. 조건의 의미인데 자, wonder가 타동사다라고 하면 뒤는 목적어고요. 이거는 무슨 절이에요? 명사절이에요. 명사절의 위치에서 if를 보시면 뭐뭐인지 아닌지로 해석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제 학생 중에 옛날에 아닌지 학생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야, 사실 You are looking for a new job 이렇게 되겠습니다. 새로운 잡을 당신이 찾고 있는지 아닌지를 나는 궁금해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지금 구직 활동과 구인과 관련된 내용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A번은 소거하셔야 돼요. 자, B번으로 가시면 어떻습니까? 저는 즐겼습니다. 뭘 즐겼죠? 바로 자, that 이하의 시간을 즐겼는데요. I spent in Des Moines 이렇게 돼 있어요. Des Moines에서 내가 보냈던 시간을 즐겼습니다. 이거는 연설을 들었던 장소로 앞쪽에 제시되어 있었던 장소죠. 이곳에서의 시간을 즐겼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맥락상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자, 그래서 B번도 오답으로 소거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제가 고려 중이에요. 뭘 고려 중입니까? 똑같은 것, 즉 당신의 연설을 듣는 것을 우리 회사에서 해보고 싶어요 라고 운을 띄우는 것이죠. 맞죠? 예, 이 운을 띄우고 나서 시간 좀 있습니까? 연설할 시간? 요렇게 연결되는 거 어때요? 괜찮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은 C번으로 자, 선택하시는 것이 당연히 맞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빈칸 추론 문제 여러분들 어떻게 풀이해 나가셔야 되는지의 요령까지 알려드렸고요. 마지막 오답이 되는 선택지까지 한번 좀 살펴볼까요? 저는 원합니다. 뭘 원합니까? 자, 직원의 숫자를 늘리는 것을 원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지금 직원의 추가 고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이 동문서답이죠. 그래서 D번도 오답으로 처리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빈칸 추론이 나오고 나서 뒤쪽에 내용이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여러분도 전혀 읽으실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자, 네 문제에 대한 해설 여러분께 좀 해드렸는데요. 자, 앞쪽에 Part 6의 풀이법과 자, 뒤쪽의 해설 두 부분이 잘 결합되어져서 자, 오늘의 강의가 여러분께 좀 이해가 좀 쏙쏙 잘 되었길 바랍니다. 자, 그러시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저는 여러분들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만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어요.